주진우 라이브. 정치권 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은 팀원이 몇 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장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맨날 평기자였고요. 맨날 말단만 해서 그래서 독고다니인데 뭐. 아니요. 나 그래서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제 위로도 뭐 수두룩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팀장님은 회사에 있는 것보다 방송국에 더 많이 그건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까? 물가가 지금 가장 큰 숙제인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기로 OECD에서도 아주 우려스럽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뇌관이라고 폭탄이라고 그래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뇌관이죠. 그런데 금리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 이자 늘어나겠죠. 네. 그것만으로도 허리가 휘는데 물가가 엄청 오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유가는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고유가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주식은 폭락하고 가장 나쁜 것들이 지금 중첩돼 있다. 우리가 최악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앞으로도 올릴 거지만 그런데도 물가를 못 잡는다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 발표 같은 거 보면은 간단치가 않아요. 올 연말에 가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얘기도 나오고 인플레가 9% 이상 치솟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죽어나는 건 서민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중산층도 붕괴할 우려가 대단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와이노믹스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풀겠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일단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감성어를 보면요. 사람들은 공포. 지금 사실은 기사 같은 거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정치권 기사에 비해서 양이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량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일단 전기요금 오르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 기름값, 가스요금인데 감성어는 비슷합니다. 폭등, 힘겹다. 외면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비싸다, 공포, 걱정이 된다. 이런 단어들 나오고 있고요. 불가피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굉장한 어떤 우려와 심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너무 언론에서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부분에 대한 좀 불만족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민생, 사실 삶의 질, 삶과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상생활이죠. 매일매일 부딪히는 거. 생활은 그런데 근데 우리는 시사, 뉴스, 정치 이런 쪽에 이렇게 좀 매몰돼 있습니다. 그 뉴스가 편중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론을 따라서 좀 언론에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물가 세금 못 잡으면 정권이 바뀝니다. 네. 어찌 되는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주 앞에서는 연일 시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도 맞불 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주 앞 집회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만 따로 떼놓고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불 집회 이건 다분히 장군폭 장군 멍군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신고된 대로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적용만 해도 도를 넘는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정신과까지 다니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이 특히 양산 그 동네. 그래서 소음이 있잖아요. 65데시벨 이상이면은 못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헌법의 자유를 우리가 법률로 제한하는 그런 걸 또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시위 문화가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이것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압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심도 움직입니까? 지금
집회 관련해서는 보수단체와 맞불 집회가 가장 큰 연관어거든요. 네. 근데 보면 부정 반응이 74%예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불법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주변 분들에겐 고통스러운 것이다. 특히나 욕설 쏟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부만 정상적인 것이고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거의 한 80% 가까운 여론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좀 비교가 네. 좀 있습니까? 저희가 KSY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조사인데요. 네. 개요를 우선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자동응답 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5.9%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요. 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실에서 기구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논란이 나오고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등등 비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찬성 45.8%. 만들자. 네. 네. 뭐 만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보자 40.8%. 오차 범위 내에서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이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나 보수 성향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층에서 제2부속실 만들어야겠다. 이대로 두면 자꾸 뭐 걱정되고 우려될 일이 많이 나온다. 네. 이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네. 평균보다 훨씬 높은 50%대 후반에서 부속실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뭔가 계속 걱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랑 부정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지하는 분들이 강하게 뒷받침을 하면서 부정 비율을 끌어내리는 걸 막고 있습니다. 지지하다라는 단어 하나가 긍정 감성으로 잡히고요. 그 외에 뭐 차별이나 우려, 후진, 오히려 지금 정치가 후진하고 있다, 이상하다, 한심하다 이런 단어들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뭐 전체 여론을 뭔가 뒤집을 만한 큰 이슈는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렇게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과 그냥 비슷한 그런 반응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용한 행보한다더니 지금 매일 일정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 주변에서 나왔는데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짚어드리는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논란이라든지 의혹, 가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관심 받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정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 비율이 72%로 대통령보다도 한 5에서 10%가량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퍼센트 포인트.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스타그램에 활동을 하기로 했다면서 폭풍 업데이트한다 이러면서 뭐 지지자들은 반갑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뭐냐 이거 관심 끌기냐 이렇게 이런 댓글도 팽팽하게 또 달리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건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어디에 올리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디에서 정치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네. 그런데 잊혀지기를 원했던 대통령이 왜 뭐 상추 따고 반려견하고 노는 사진을 올리느냐. 그거하고 잊혀지는 건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 SNS를 뭐 폭풍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 제목에도 이미 어떤 의도가 좀 개입된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 느낌을 가졌습니다. 언론에서 제목에 잊혀진다더니 이게 먼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제목 장사인데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급량이 많지 않다는 건 국민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뭐 그건 개인의 생활 아니냐 이렇게 저는 동의한다고 보여지고요. 언급량이 많지는 않군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000건이 채 안 되거든요. 기사 몇 개만 그런 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부정 비율이 이제 60%로 높은 건 좀 반대하는 분들이 좀 강한 의사를 좀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들 해외에서도 그렇고 SNS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쁘다라고 지적하는 건 없습니다. 전 팀장님, 네.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보다 훨씬 관심이 크죠. 어떤 분의 어떤 정치인의 언급량이 큰가요? 자, 지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주일로만 놓고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 18만 건 정도, 이재명 의원이 한 17만 건 정도. 그래요. 한동훈 이제 장관이 일주일에 4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2만 정도인데.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가 6만 건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양당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전 이제 그 후보였던 두 사람 빼놓고는 모든 정치인들보다도 가장 많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기사량으로 봤을 때는 이 5명 중에 양 자체는 4번째입니다. 순위는. 그러나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퍼스트레이드 이펙트인가요? 아니요. 김건희 여사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전부터 그랬고요.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이 있었고 사과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그리고 대통령 남편이자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도 내조만 하겠고 영부인이란 말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취임 후 한 달을 조금 넘기면서 양상이 사뭇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고 끄덕거릴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공사 구분 논란 등을 통해서 계속 구설이 잇따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언급도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이재명을 빼고는 6만이라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준석 조금 전에 출연한 이준석 당대표도 엄청난 뉴스메이커인데 이준석 대표 2만 건, 김건희 여사 6만 건, 무려 3배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2인자라는데 4만. 2인자. 아무튼 이준석 대표보다 한동훈 장관이 언급량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건 뉴스네요. 특별히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말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인사 관련해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찬반하는 입장에서 좀 첨예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안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많다는 거 이거는 뉴스입니다. 그것도 이준석 대표보다 2배 많다고요? 좋은 쪽으로 많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순덕님께서 서민들 너무 힘들어요.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민생 경제를 챙기는 그런 움직임이 국회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정부 여당도 문제고 지금 주 기자가 잘 지적하셨지만 비상경제회의를 하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거기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사량에서만 봐도 경제 관련 기사가 일주일 동안 1,500에서 2,000개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게 4,720개, 이준석 대표 8,990개 정도니까 그 비율 자체도 국민의 관심사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옮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론과 민심 읽어봤습니다. 이강윤 소장님, 전민기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60세.